네, 오늘 시장 갭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 탄력을 지켜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양상인데 매크로 환경 분석을 해보면서 멀리 보는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반등의 시그널을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크로 환경에서 딱히 확실하게 개선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혹은 뭐 계속해서 반등에 나섰다가 조정받는 거를 반복을 해서인지 반등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뭐 가장 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뭐 원달러 환율, 금리 인상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악재들은 있는데 이게 개선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길게 보는 투자 전략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경기 둔화 부분이 지금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둔화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재고 부분이죠, 맞죠? 그렇죠. 예. 기업들의 특히 다른 업종보다는 제조업의 재고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기업의 실적이 되고 그게 실적 둔화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재고 둔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그쪽에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애플이 긴축 경영에 나선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오는 것 보니까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뭐 OLED 패널 출하량도 감소를 했고 이뿐만 아니라 TV도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재고 현황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재고 현황을 수치를 보면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스피의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재고 자산 비율이라 하죠. 재고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4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22년 올해 1분기 기준인데요. 이 수치가 41% 정도의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00년 2분기의 코로나 팬데믹 수준 때 그때하고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이제 상당한 제조업의 물품들이 안 팔리고 재고로 쌓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나와서 40%까지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 부진과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재고 부분이 나타난 그 상황입니다.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는 부분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재고와 그리고 미국의 재고 부분이 상관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미국의 일단 재고 부분 조금 전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재고 지수가 41% 그게 이제 팬데믹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라고 있습니다. 재고 순환 지표는 뭐냐면 이제 신규 주문 마이너스 이제 기존에 있는 재고 지수를 일단 스프레드를 낸 겁니다. 결국은 많이 생산해서 신규 제품이 팔리는 거하고 재고가 쌓이는 것을 이 차이를 나오는 건데요. 올해 2월 달에 일단은 그 재고 순환 지표가 최고점 정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항상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주가 부분은 상당히 이제 둔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월에 최고를 찍고 올해 6월 달에 지금 나온 수치가 마이너스 6.8입니다. 그러면 신규 어떤 주문보다는 재고 지수가 더 많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재고 순환 지표가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안 좋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과거 수치를 좀 찾아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던 때 재고순환 지표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때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팬데믹 때의 재고순환 지표 그리고 지금의 재고순환 지표가 거의 유사한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악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업의 재고의 급증으로 나오고 기업의 실적으로 나오고 기업의 실적은 결국은 주가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고 지금 전에 이제 한국도 41%로 재고도 많이 쌓이고 미국도 그렇고 현재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앞서서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말씀드린 것은 뭐 2분기의 상황이잖아요. 이제 3분기잖아요. 좀 나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이제 자료로 해서 가져왔죠. 일단 재고 수준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힌트를 가져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볼 것은 미국의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규 주문하고 재고 지수하고 뺀 부분, 재고 순환 지표 부분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는 미국보다 항상 선행하는 것이 중국의 재고 순환 지표입니다. 일단 중국에 어떤 생산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재고 순환 지표가 개선이 되면 미국의 재고 순환 지표가 개선이 되는 등 중국이 약간 선행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선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 있는 수치를 좀 봤습니다. 중국 경우에는 재고 순환 지표가 최근 2개월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재고 순환 지표가 단순하게 그 앞에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중국의 시중의 유동성의 증감 여부가 재고 순환 지표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수치를 많이 보니까 중국의 시중 유동성 부분은 최근에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상승하고 그것은 2개월 후행하는 중국에 있는 재고 순환 지표를 올라오게 하고 결국은 미국의 재고 순환 지표를 올라오게 하고 올라올 예, 거다. 결국은 이 순환 사이클에서 일단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받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7월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가 2개월 연속으로 일단 개선이 됐습니다. 소폭이나마.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중국의 재고 순환 지표가 나아지는 부분들이 미국 쪽도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수치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차질이 나온 걸 또 지수화시킨 건데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2개월째.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2분기 말부터는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수치들이. 그래서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최근에 좀 수치가 나온 것 중에 고무적인 거 앵커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6월 미국 소매 판매가 굉장히 개선됐었습니다. 맞아요. 예.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개선되고 있다. 예상보다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이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고요.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51.1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일단 최악이었던 소비자 신뢰 지수도 결국은 50을 넘어서서 51.1로 됐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 심리도 살아나면서 재고 지수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재고가 쌓이는 것보다는 신규 주문이 서서히 나온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고 네, 그렇죠. 이제 2분기, 3분기가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들이 재고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서서히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주가는 지수는 시장에 있는 실물 경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그러니까 재고 순환 지표는 이미 2개월 연속 반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미국보다 선행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도 이제 또 반등을 하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유망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망한 업종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들이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자산 비율이 일단은 최고점에 이른 업종이 결국은 감소율이 더 크겠죠, 맞죠? 네. 재고가 적게 감소가 됐던 업종에서 빠지는 것보다는 최고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업종, 그 업종에서 일단은 먼저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갖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재고 순환 지표의 반등 시 국내 재고 비율이 많이 감소되는 부분들을 또 과거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또 재고 순환 비율이 빨리 감소를 했을 때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업종을 세 가지를 일단은 반복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집중을 해보니까요. 네. 업종이 한 4개 정도 나왔습니다. 철강 업종이고요. 또 하나는 화학 업종.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핫한 업종이죠. 반도체 쪽, IT 가전 업종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업종은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한두 개씩은 다 편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편입 비율을 한번 조정을 하는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볼까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재고순환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개선되는 업종 4가지 말씀드린 거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하고 그 이제 포트의 비중이 조금 더 적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종 쪽으로 포트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는 포트폴리오는 결국은 계속 순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조정하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재고순환 지표에 대해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니까 그 관련된 업종 쪽으로 포트를 조금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업종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뭐 철강의 포스코라든지 네, 네. 화학의 뭐 롯데정밀화학 예, 등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여전히 바닥권이에요. 그냥 올라온 거는 요즘 그나마 조금 최근에 올라온 많이 뭐 예, 삼성전자, 반등. SK 하이닉스 맞습니다. 반도체 정도인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세요?
결국은 지수 관련 대형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 매수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ETF 쪽으로 지수, 그러니까 업종 ETF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보통 고를 때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은 지수의 대표적인 업종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게 좀 그래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업종 ETF나 그런 쪽으로 좀 찾아서 그쪽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유망한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